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 물리학 2입니다. 자, 다음은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내용이다. 자, A 실험에서 금속판에서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온다. 얘는 광전효과 실험이죠. 다음, 데이비슨 거머 실험에서 전자가 니켈 결정의 표면에 입사하여 산란될 때 니켈 결정에 입사하는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물질파 파장은 물질파 파장 람다는 P분의 H고요. P는 mV분의 H니까 속력 V가 커지면 커질수록 파장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장은 짧아진다. 그래서 광전효과 짧아진다는 1번. 그림은 빛의 간섭 실험에서 단색광 레이저를 이중 슬릿에 비춘 후 스크린에 생긴 간섭 무늬를 보고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P는 가장 밝은 무늬 중심이고요. 델타 X는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다. 자, 이중 슬릿을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하다 보면은 어느 한 점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이쪽 슬릿을 통과한 빛과 이쪽 슬릿을 통과한 빛, 두 개의 빛이 이제 간섭을 일으켜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면 진폭이 커져서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밝은 무늬 중심이라 했으니까 여기서는 보강 간섭 맞습니다. 파장만 더 짧은 것으로 바꾸면 델타 X는 감소한다. 자, 이 간격을 D, 이 거리를 L이라고 하면은 D 사인 세타가 이제 N 람다 이 식을 만족할 때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고, 이제 사인 세타를 우리가 이제 L분의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델타 X는 D분의 L N 람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파장을 짧게 만들면 델타 X는 줄어들게 되겠죠. 맞아요. 다음 슬릭 사이 간격만 들리면 델타 X 증가한다. 간격은 D였죠. D를 증가시키면 델타 X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증가하지 않습니다. 답은 A, B. 자, 그림은 수소 원자에서 양자수 N은 1인 상태일 때 전자가 발견될 확률 분포를 점을 찍어서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은 확률 분포를 설명한다. 아니죠. 자, 보어 원자 모형에 의하면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 그때 공전하는 궤도가 어떤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 원자가 양자화되어 있어서 특정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궤도만 돌 수 있다. 이게 보어 원자 모형이죠. 그래서 확률 분포를 설명하지는 않아요. 다음, 전자의 상태는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한다. 맞습니다. 전자의 상태, 그러니까 운동량과 위치, 얘를 정확하게 딱 집을 수가 없고요. 여기 있을 확률이 얼마, 여기 있을 확률이 얼마,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한다. 맞아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원자핵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아닙니다. 딱 봐도 지금 중심부에는 엄청 빽빽하게 있고 겉으로 바깥으로 퍼질수록 점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점 개수가. 그래서 떨어진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갈수록 이 상태에서는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입니다. 다음은 탈출 속도와 어떤 천체에 대한 설명이다. 물체가 천체의 중력을 벗어나 무한히 먼 곳까지 가기 위한 최소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하는데, 얘가 매우 커서 빛조차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블랙홀 주변에서는 중력이 매우 커서 시공간이 극도로 휘어집니다. 천체의 반지름이 일정할 때 천체 질량이 클수록 탈출 속도는 작아진다. 천체가 이렇게 있고요. 자, 반지름 R이라고 해봅시다. 물체가 여기 딱 있고요. 얘를 여기서 탁 쏘아 올려서 얘를 탈출시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에너지 보존 쓰면 운동 에너지, 처음에 속력 V라고 했을 때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죠. 얘가 아주 무한히 멀리 갔으니까 거기서 멈췄을 거고, 거기서 무한히 멀리 있으니까 0이 되겠죠. 그럼 얘의 식을 만족시키려면 2분의 1 mv 제곱이 R분의 G m이 되고요. m 사라지고요. 그럼 V는 루트 2G 라지 M 나누기 R 나오겠죠. 그래서 반지름 얘가 일정하고요. 선체 질량 라지 M이 클수록 탈출 속력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굳이 이 공식 안 써도 당연히 질량 크면 당연히 탈출하기 힘들어지겠죠. 블랙홀은 기억에 해당한다. 자, 맞고요. 자, 니은, 중력이 매우 커서 시공간이 극도로 휘어진다는 니은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된다. 맞습니다. 아인슈타인에 의하면은 중력은 시공간의 왜곡이죠.
그래서 시공간의 왜곡이기 때문에 시공간이 휘어져서 이 주변에 이렇게 빛이 휘어서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맞습니다. 답은 니은디귿. 자, 그림 가는 추가 실에 연결되어 단진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추의 운동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그 다음에 최저점, 최고점, PQ 높이차가 H래요. 자, 추의 역학적 에너지는 PQ 같다. 자, 여기서 에너지 일정하게 운동 에너지가 최대값이 일정하게 쭉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같습니다. 다음 추가 P로부터 높이가 2분의 H인 지점을 지날 때, 그때 추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E0이다. 자, 운동 에너지가 최대일 때 당연히 P일 때겠죠. 가장 밑에 내려왔을 때가 운동 에너지가 최대일 거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여기를 0이라고 잡읍시다. 그 다음 최고점 올라왔을 때, 즉 Q에 왔을 때 당연히 멈췄겠죠. 운동 에너지 0일 거고요. 그럼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E0 나와야 될 겁니다. 그때 H만큼 올라갔을 때 E0래요. 그럼 2분의 H만큼 올라갔으면 2분의 E0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운동 에너지도 2분의 E0가 되겠죠. 다 합쳐서 E0 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단진중력 주기는 ET0이다. 자, 처음에 정지에 있었어요. Q에 있든 아니면 반대쪽에 있든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쭉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온 거겠죠. 그 다음에 다시 운동 에너지가 0이 됐으면 반대쪽 끝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니까 얘는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고요. 그리고 다시 운동 에너지가 0 됐다는 건 이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주기는 4T0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니은.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가 추와 실로 연결되어 등속 원운동한대요. 추의 질량은 각각 M, EM이고, 실의 길이 L, 각도는 60도다. 운동 에너지 얼마냐? 자,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힘 따져봅시다. 밑으로 중력 mg 있을 거고요. 이쪽으로 장력 t가 있을 텐데, t 얼마인지 알죠? 딱 봐도 여기 emg니까 여기 emg 나와야 얘가 정지에 있을 수 있으니 장력은 emg입니다. 자, 얘를 벡터 분해해 봅시다. 이쪽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직 위방향이 있겠죠. 이때 이 질량 m짜리 얘가 이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죠. 그럼 당연히 얘는 위쪽으로 mg일 거고요. 그럼 이쪽 각도가 60도니까 이쪽은 루트 3mg가 될 겁니다. 이 루트 3mg가 이제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심력은 루트 3mg고요. 그리고 이 길이가 L이래요. 그럼 이 길이는 2분의 L일 거고,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3L이겠죠. 구심력 공식 R제곱분의 R분의 MV 제곱이죠. 이게 루트 3mg니까 질량 사라지고요. 그럼 V 제곱은 루트 3 곱하기 g에다가 R은 2분의 루트 3L이죠. 2분의 루트 3L이 돼서 얘는 2분의 3GL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2분의 1 M 2분의 3 GL이 돼서 답은 4분의 3 MGL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자, 다음은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자, 각각 질량이 0.3kg, 0.1kg인 수레랑 추래요. 그 다음에 얘를 실로 연결해 놓고 가만히 딱 놔서 등가 속도 직선 운동 딱 시킨대요. 0.4m 지날 때 속력 A에서 B에서 딱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수리랑 추랑 다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겠죠. 그래서 따져보면은 수레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추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똑같이 증가하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얘네랑 다 더해서 0 나와야겠죠. 그러면 얘는 증가했으니 얘가 감소해야 될 거고요. 그럼 얘의 증가량과 얘 감소량이 같을 테니 수레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추의 외곽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을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럼 얼마인지 계산을 해봅시다. 자, 술에서 운동 에너지 증가량 한번 봅시다. 처음에 속력이 0.5였는데 1.5로 바뀌었어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0.3, v 제곱이니까 2분의 1에 제곱해서 4분의 1 되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2분의 1에다가 똑같이 0.3인데 속력이 2분의 3이니까 4분의 9가 되죠. 그럼 변화량을 따져주면 2분의 1 곱하기 0.3에다가 4분의 8이 되죠.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다 사라지고 변화량은 0.3줄입니다. 그래서 온도에너지가 0.3줄 증가했어요. 자, 질량비가 3대 1이니까 얘도 운동에너지는 3대 1이겠죠. 그래서 0.1줄만큼 증가할 거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4줄 감소하겠죠. 그래서 추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0.4줄 맞고요. 자, 술에 작용한 R자임이 한 일은 0.3줄이다. R자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죠. 술에 작용한 R자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 0.3줄이니까 맞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림은 위성 AP가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먼 지점은 O랑 Q,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지점은 P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B의 궤도는 중심이 O고요. 그 다음에 긴 반지름 4R. 자, 근데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P에서가 O에서의 9배래요. 중력 R제곱분의 GMM인데 어차피 GMM은 다 상수고 거리에 결국에 의존하게 되겠죠. 9배니까 거리는 3배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랑 비교하면은 1대 3이란 뜻인데 어차피 이 길이가 4일이면 이 길이가 4일이니까 여기가 R, 여기가 3R 이렇게 나오겠죠. 자, A의 속력은 P에서가 O에서보다 크다. 자, 여기서 클까? 여기서 클까? 당연히 P에서가 더 크겠죠. P에서가 O에서보다 큽니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의해서 얘가 이만큼 이동한 이 면적이랑 요 면적이랑 똑같아야겠죠. 같은 시간 동안 얘는 이만큼 이동했고 얘는 요만큼 이동했어요. 당연히 P에서가 더 클 겁니다. B의 가속도의 크기는 P에서가 Q에서의 36배이다. 자, 구심 가속도 R제곱분의 GM 이렇게 나오죠. P랑 Q랑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3R이니까 총 거리는 7R이고요. 여기는 R 나오니까 거리가 1대 7이에요.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제곱해서 49배가 나오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공전주기는 B가 A의 2배이다. 자, 케플러 제3법칙 이용하면 P제곱은 A 세제곱 나오죠. 그러니까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A의 장반경은 4R이니까 A가 2R 나오겠죠. 그래서 A 장반경은 2R이고요. 그 다음에 B의 장반경은 4R이죠. 그럼 1대 2니까 세제곱을 하면은 1대 8이 되겠죠. 거기다 루트 씌웠으니까 루트 8 해서 루트 8은 2루트 2죠. 그래서 2배가 아니라 2루트 2배이다. 답은 기억 하나고요. 자, 그림은 수평면의 정지에 있는 음파 측정기 AB 사이에 음원 S가 일정한 속력으로 A를 향해 움직인대요.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 다음에 얘가 진동수가 F0인 음파를 발생하고 있고 A가 측정했을 때 8분의 9 F0래요. 자, 음파 진동수 얼마냐? 다 도플러 법칙에 의해서 F는 F0에다가 V 플러스 마이너스 V V 플러스 마이너스 V 여기는 L, 여기는 S, 여기는 리스너고요. 여기는 소스입니다. 그때 리스너는 측정기, 얘가 정지에 있죠. 그래서 얘가 측정기 속력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소스가 지금 가까이 오냐 멀어지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결정이 되죠. 자, 가까이 오고 있을 때 진동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진동수가 증가해야 되니까 분모는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VS입니다. 자, 얘가 8분의 9F0가 나와야 한대요. 자, V가 음속이에요. 그 다음 VS는 소스의 속력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V는 9VS가 나오겠죠. 그래야 9분의 8이 나겠죠. 그럼 B가 측정한 음파의 진동수는 얼마겠는가? 똑같이 해보면 FB는 F0에다가 리스너 음파 측정기 가만히 있고요.
얘는 멀어지고 있죠. 그럼 v 플러스 vs가 될 겁니다. 그럼 얘 계산해 주면은 9, 10 나와서 f0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재질의 원통형 금속 저항 XYZ를 전압이 일정한 전원에 연결해서 회로를 구성했대요. 그 다음에 길이와 단면적을 나타냈다. 소비 전력은 각각 PX, PY인데 비율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우리 저항 R은 로 L 나누기 A입니다. 로는 비저항이고요. L은 길이, A는 단면적이에요. 자, 동일한 재질이니까 당연히 비저항이 전부 똑같습니다. 그럼 길이랑 단면적만 보면 되는데 그냥 얘를 R이라고 둬볼게요. 길이 L, 단면적 A를 R이라고 두면 단면적이 2배가 됐으니까 얘는 2분의 1 R이 되고요. 길이가 2배가 됐으니까 얘는 2R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 저항이 2R이고요. 얘는 2분의 1R, 얘는 그냥 R 나옵니다. 자, 이때 소비되는 전력을 구해봅시다. 자, 직렬 연결이요. X랑 YZ 얘네가 이렇게랑 이렇게가 직렬 연결이에요. 그 다음에 얘들이 병렬 연결이 됐고요.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계산 총 등가 저항 계산을 해보면 R분의 2 더하기 R분의 1은 R분의 3이니까 얘네들 Y랑 Z랑 등가 저항은 3분의 1R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항의 비를 따져보면 2대 3분의 1이니까 6대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전압도 6대 1로 걸리죠. 그러니까 저항의 비가 6대 1이니까 전압의 비도 6대 1이다. 그럼 여기 6V면 그럼 여기도 V 걸린다. 자, 여기 양단에 걸리는 게 6V고요. 6V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단에 걸리는 게 V인데 Y도 똑같이 V만큼 걸릴 겁니다. 소비 전력 구해보면 PX는 R분의 V제곱이니까 2R분의 V제곱은 36V제곱이고요. PY는 2분의 1R분의 그냥 V제곱이 나오죠. 이 계산해주면은 18V제곱 나누기 R 나오고요. 얘는 2R분의 V제곱 나오죠. 이렇게 싹 나눠주면은 약분돼서 9가 나옵니다. 자, 그럼 가와 같이 트랜지스터가 연결된 회로에서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바이어스 납을 걸어줘서 전류가 증폭되고 있대요. 그 다음에 그림 나다는 베이스랑 컬렉터 둘 중 하나인데 I1보다 I2가 더 세대요. 자, 트랜지스터는 NPN형이다. 지금 화살표 방향 보면은 나가는 방향이죠. 나가는 방향이면은 NPN형, 2m로 나가는 건 NPN입니다. 자, 2m 단자와 베이스 단자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자, 트랜지스터 2m 베이스 컬렉터 있을 때 2m 베이스에는 순방향을 걸어주고요. 베이스 컬렉터에는 항상 역방향을 걸어줘요. 그래야 증폭작용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2m랑 베이스 사이에는 순방향 맞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스랑 컬렉터랑 흐르는 전류가 합쳐져서 2m로 나오고요. 여기는 역방향 전압 걸어줘서 2m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굉장히 작고요. 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에 비해서 컬렉터 단자에 흐르는 전류는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비해서 컬렉터가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전류가 증폭된다니까 여기 다가 컬렉터고요. 여기 나가 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다는 컬렉터 단자에 흐르는 전류 맞습니다. 답은 기억니은 디귿. 다음은 볼록 렌즈를 이용한 실험이다. 자, 광원 놓고요. 광학대 위에 화살표 모양 구멍 뚫린 물체, 수정거리 F1인 볼록 렌즈, 그 다음에 스크린 놨고요. 거리가 80cm고 이 안에서 D를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 놓고서 초점거리를 F1, F2 놓고 렌즈를 바꿔가면서 놓고 그러면서 D 값을 딱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에서 생긴 상은 실상이다. 지금 스크린에 상이 맺혔죠? 상이 스크린에 맺혔습니다. 광원 빛이 여기서 나와서 물체가 여기 있고 렌즈 여기 통과해서 스크린이 반대쪽에 맺혔으니 스크린에 상이 맺혔으니 얘는 실상이겠죠? 맞습니다. 허상이면은 이 뒤쪽에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똑바로 서 있었겠죠? 그러니까 얘는 누워 있죠. 다음 F2는 EF1이다. 렌즈 제작자 공식 써봅시다. D가 20cm래요. 여기가 20cm면 여기가 60cm 나오겠죠? 그래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니까
20분의 1 더하기 60분의 1은 F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이 계산해주면은 얘가 60분의 3이니까 그럼 60분의 4가 되고 계산해주면은 15 나옵니다. 15cm. F2도 똑같이 해보면 얘는 40cm죠. 그러면 40분의 1 더하기 40분의 1이니까 얘는 40분의 2가 나오고요. 계산해주면 얘는 20cm가 나와요. 그래서 2배가 아니죠. 틀렸고요. 상의 크기는 다에서가 라에서보다 크다. 자, 어차피 똑같은 물체의 크기는 똑같고요. 다에서나 라에서나. 그때 배율이 달라지겠죠. 배율 m은 a분의 b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얘는 20분의 60이고요. 해서 3 나오고요. 얘는 40분의 40해서 1 나오죠. 그래서 다에서가 라에서보다 3배는 더 클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자, 그림 가와 같이 전압의 최대값이 일정한 교류 전원, 전류계, 저항, 스위치 S, 전기소자 X와 Z 이용해서 회로를 놨고요. 그 다음에 ABC 각각 연결했을 때 진동수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했대요. 그 다음에 저항, 코일 추정기 중 하나고요. 자, 진동수가 이렇게 쭉 바뀌어도 전류가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얘가 당연히 저항이겠죠. 그래서 A에 연결한 거, 얘가 저항일 거고요. 자, B를 보니까 진동수가 커질수록 전류가 점점 낮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F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가 못 흐른다니까 저항값이 커진다라는 거겠죠. 그럼 얘는 코일이 되겠죠. 그래서 B의 연결 Y가 코일인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Z는 축전기겠죠. 자, X는 저항이다. 맞아요. 그 다음 S를 B에 연결하면 Y의 저항 역할은 교류전의 진동수가 F2일 때랑 F1일 때랑 비교를 해보면, 자, F2일 때 전류 이만큼 흐르고요. F1일 때는 전류가 이만큼 흘러요. 전류가 1일 때 더 잘 흐르네. 그 말은 저항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저항이 이때 작고요. 이땐 저항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항 역할은 F2일 때가 F1일 때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S를 C에 연결하면 회로의 공명진동수는 F2이다. 자, C 연결하면은 요거죠. 자, 진동수에 따라서 전류가 바뀌는데 이상하게 F2일 때 딱 피크를 찍어요. 이때가 공명하고 있을 때겠죠. 그래서 공명진동수 F2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자, 그림은 전압이 일정한 전원, 평행판 축전기 A, B, 스위치. 그래서 A, B가 완전히 충전됐대요. 그 다음에 면적, 극판 사이 간격, 유전체 유전율 가지고서 좋습니다. 자, 전기 용량 C는 입실론 D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A랑 B랑 각각 비교를 해보면 이때 A의 전기 용량을 C라고 해봅시다. 그럼 B에서 전기 용량은 어차피 D분의 S니까 2 사라지는데 유전율이 2배니까 2C가 돼요. 그럼 얘는 전기 용량이 C인 거고요. 얘는 2C인 겁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은 A가 B의 절반이고요. 전하량, 축전기에서 저장된 전하량 Q는 CV 쓰면 되겠죠. 이때 둘이 병렬 연결이니까 걸리는 전압이 똑같아요. 전압이 똑같은 얘긴데 그러면 전하량은 여기 전기 용량에 의해 결정이 되겠죠. 그럼 A가 B의 절반 맞습니다. 자, 스위치를 연 후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A와 B가 같다. 자, 이렇게 완충을 다 시켰어요. 완충 다 시켜놓고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딱 열었습니다. 그때 걸리는 전압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근데 보면은 얘를 연다고 해서 지금 B에서 전화가 빠져나가거나 하는 게 없겠죠. 어차피 그냥 회로가 끊어진 것 뿐이니까. 그래서 전화량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얘 스위치를 열었다고 해서 얘 급한 사이 간격이 멀어지거나 아니면 뭐 면적을 늘렸거나 유전체를 갈아 꼈거나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기 용량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전압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A에 걸리는 전압 V랑 B에 걸리는 전압 V가 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A와 B가 같다. 맞아요. 답은 니은 디귿. 자, 그림과 같이 받침대에 놓인 길이가 6L이고 질량이 10M인 막대, 얘가 실 PQ 연결돼서 정지해 있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질량 2M짜리 부채,
매달려서 이렇게 있고요. 각도가 30도입니다. 이때 Q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거 구해라. 자, 보면은 일단은 얘가 밑으로 EMG 중력 작용하는데 정지에 있으니까 여기 걸린 장력도 EMG가 될 거고요. 그럼 P에서 이쪽 방향으로 EMG에 힘을 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상태로 정지해 있어요. 자, 근데 막대 작용하는 힘을 다 따져보면 P가 당기는 게 있고요. 받침대가 떠받치는 게 있고 중력이 내려 당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Q가 당기는 게 있어요. 근데 보면은 방향이 지금 P에 의해서 왼쪽 방향 힘이 있어요. 그러려면 Q에 의해서 오른쪽 방향 힘이 작용을 해야겠죠. 그 둘이 힘의 크기가 똑같아야 얘가 가만히 정지해 있을 수 있겠죠. 힘의 평형에 의해서. 자, 그러면 각도가 30도니까 그럼 여기가 여기랑 여기랑 벡터 분해를 해주면 여기가 mg고요. 여기가 루트 3mg가 될 겁니다. 여기 각도 3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이니까요. 그럼 Q가 잡아당기는 힘을 따져보면은 얘가 이쪽으로는 루트 3mg인 걸 일단 1차적으로 알 수 있어요. Q가 이렇게 당기는데 이게 루트 3mg래요. 그 다음 이제 연직 방향 힘 이거 구해봐야겠죠. 그럼 돌림이 평형 써봅시다. 어차피 받침대가 떠받치는 힘을 모르니까 얘를 기준으로 잡읍시다. 받침대 기준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한번 돌려봅시다. 막대에서 위로 mg고요. 중력은 밑으로 10mg인데 딱 무게중심에서 작용하니까 이 길이가 L 나오겠죠. 그 다음에 Q가 당기는 힘 이쪽인 이 방향 이 힘인데 여기서 연직 방향 성분만 빼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Q가 당기는 거 Q에다가 거리는 2L 해서 지금 요렇게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력 따지면은 중력은 요렇게 돌리고 있죠. 반대로 돌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0mg에다가 거리는 L. 그 다음에 P가 당기는 거는 요렇게 돌리고 있죠. 그래서 아까 Q랑 방향이 똑같으니까 플러스고요. 힘은 mg의 거리는 4L입니다. 다 더하면 0 나와야겠죠. 그러면 이 Q, L은 얘 둘이 계산은 마이너스 6이니까 6mgl 나오고요. L 사라지고 L 사라지고 2로 나눠주면은 3이니까 Q는 3mg. 그러니까 여기가 3mg인 겁니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써주면 여기가 3, 여기가 루트 3이니까 3, 3은 9 더하기 3 해주고 루트 씌워주면은 2 루트 3이 되겠네요. 답은 2 루트 3mg 1번이죠.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45도인 빗면을 따라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 A가 이렇게 VA로 출발을 했고요. 그 순간 VB로 45도로 딱 쐈대요. 그때 점 R에서 딱 만나더라. 높이가 H고요. 자, 그때 속력 B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기가 H래요. 자, 그럼 여기도 H겠죠? 그럼 요 길이는 3, 여기 이 길이가 4h니까 이 길이가 3h, 이 길이가 3h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쭉 올라갔겠죠. 45도 각도로. 그래서 t초만큼 운동했다라고 하면 이 길이는 vbt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왔겠죠. 이 길이가 2분의 1 gt 제곱이 되겠죠. 자, 45도면 여기가 3h니까 이 길이 즉 VBT 빗변의 길이는 3h 더 루트 2 곱해서 3 루트 2h가 나오겠죠. 첫 번째 식이 나왔어요. 그 다음 2분의 1 gt제곱은 여기는 다 더해서 3h 나와야 되니까 얘가 2h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VA를 한번 봅시다. 얘는 이쪽인데 가속도가 지금 빗면 방향 성분 G 사인 세타니까 2분의 루트 2G의 가속도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겠죠. 그 길이가 3 루트 2H겠죠. 그러면 3 루트 2H는 VAT 더하기 2분의 1 A 루트 2분의 2 G T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t 값 빼와서 여기다가 싹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도 싹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t제곱은 g분의 4h가 되겠죠? 그걸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3루트 2h는 vat에다가 더하기 4분의 루트 2 g에다가 g분의 4h니까 4 사라지고요. g 사라지고 루트 2만 남죠? 옆으로 옮겨주면은 2루트 2h가 vat래요. vbt가 3루트 2h, vat가 2루트 2h예요. a분의 b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2분의 3이겠죠? 자, 그림 가와 같이 중심이 원점 O인 원형도선 A, 그 다음에 무한히 긴 직선도선 B가 XY 평면에 이렇게 있고 C는 수직으로 박혀 있대요. 그 다음에 O에서 ABC 다 합친 자기장 방향이 마이너스 Y, 그러니까 요 방향이래요. 그리고 세기가 B제로이다. 자, 그림 나와 같이 가에서 A의 중심을 그냥 ED로 싹 옮겼대요. 그리고 전류 세기 방향 동일하고요. 그리고 BC에 흐른 전류의 세기가 4I0랑 그냥 I0다. 그때 여기 P에서 자기장 세기 얼마겠는가? 자, 보면은 A에 의해서 XY 평면에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의 자기장이 나올 거고요. B도 마찬가지로 B에 의해서도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근데 지금 최종 자기장 성분을 보니까 지금 나오거나 들어가는 방향이 전혀 없어요. 그럼 그 말은 B에서 나온다면 A에선 들어갈 거고요. 반대로 B에서 들어간다면 A에선 나오는 방향으로 자개장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둘의 세기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래서 서로 상쇄가 될 거고, 근데 마이너스 Y로 이렇게 B0만큼 남아있던 건 얘는 결국 C 때문인 거겠죠. C가 주변의 자기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다. 그럼 C에서는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D분의 K, I0가 B0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B에서 작용한 자기장을 한번 봅시다. B에서 O까지 거리, 자, 이 길이가 되겠죠? 자, 여기가 2D고 여기가 2D 여기가 45도예요. 그러면 여기가 루트 2D가 되겠죠? 그러면은 K 루트 2D분의 4I0가 되겠죠? 4I0가 여기서 B가 원점에 작용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될 겁니다. 계산해주면 루트 2 곱해주면은 2니까 2 루트 2 B0만큼의 자기장을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지금 A를 위치를 바꿨어요. 원래 거리가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이만큼으로 바뀌었죠. 거리가 2배 뛰었어요. 그럼 자기장은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B에 의한 자기장이 지금 루트 2B0로 바뀌었고요. A는 그대로죠. A가 그대로 2 루트 2B0가 됐고요. C도 그대로죠. C도 그대로 그냥 B0가 나왔어요. 방향이 위쪽으로 바뀌었겠죠. 그러면 원래 여기 있을 땐 A, B 합쳐서 0이었는데 이젠 A가 이겼겠죠. 들어오든 나가든 상관없이 어쨌든 A가 이겼어요. 루트 2만큼 이겼죠. 그럼 얘를 옆에서 봐보면 C에 의해서 이렇게 B0가 있고요. A에 의해서 이렇게 루트 2 B0가 있다. 그럼 둘이 합쳐서 얼마겠는가? 그러면 루트 2에 1이니까 제곱해서 더해주면은 루트 3 나오겠죠. 답은 루트 3 B0. 자, 그럼 가와 같이 X축과 나란한 두 금속 레일이 XY 평면에 4D만큼 떨어져서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과 나란한 금속 막대 PQ를 금속 레일에 놓아서 X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왔다 갔다 운동시키는데요. 자기장 색이 B0, 2B0, 방향은 둘 다 나오는 방향. 그리고 위치를 시간에 따라 알려줬어요. 자, T가 0에서 T0일 때, 그러니까 요 순간 A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Q 먼저 볼게요. 자, Q 보니까 지금 T0 동안 한 칸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T0 동안 D만큼 움직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T0분의 D를 그냥 V라고 적읍시다. Q가 지금 이쪽으로 V의 속력으로 가고 있고요. P는 EV의 속력으로 가고 있죠. 이쪽 방향으로 EV의 속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유도기전력 공식 BF
LV였죠. 그럼 여기서는 2B0에다가 L은 4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속력은 V가 됩니다. 그럼 얘가 증가하고 있고요. 얘는 감소시키고 있는데 따져보면은 B0에다가 4D에다가 2V가 되죠. 둘의 크기가 똑같아요. 얘는 8만큼, 얘도 8만큼, 얘는 증가하는 만큼 감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기단속 변화가 0이에요. 그 다음 ET0일 때, 이 순간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자, Q는 그대로 쭉 가고 있어요. V로 쭉 가고 있고요.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P는 속력이 V로 바뀌어서 이쪽으로 줄어들고 있죠. V로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얘도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나오는 게 증가하고 있고요. 얘도 나오는 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 방해하려면 들어가게 자기장을 만들어야 될 테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려야 되고, 그럼 A에서 아랫방향 마이너스 Y 방향 맞습니다. 자, T가 3T0일 때 두 금속 레일과 PQ가 이런 사각형 회로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요거이다. 자, BLV 쓰면 되죠. 그래서 Q 먼저 따져보면은 2B0 4DV니까 8B0 DV가 되고요. B에서는 P에서는 BLV 똑같이 써주면은 B0에다가 4D에다가 그냥 V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주면은 12 B0 DV인데 우리가 V를 이렇게 썼죠. 그래서 얘를 바꿔주면은 T0분의 D제곱 나오죠. 그래서 얘가 맞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림과 같이 전하량이 QA, 그 다음에 EQ, 그 다음에 마이너스 Q인 점전화 ABC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전개장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래요. 그 다음에 P에서 C에 의한 전개장이 이제로래요, 세기가. 자,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B는 이렇게 쭉 이어서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을 줄 거고, C는 요 방향으로 전기장을 주겠죠. 근데 A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자, 이쪽 방향으로 추가할 건지 이쪽 방향으로 추가할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B랑 C랑 비교하면 세기가 2배 차이 나죠. 근데 거리가 지금 똑같아요. 그 말은 B가 이렇게 주고 있으면은 C가 딱 절반만 주고 있다. 그때 전기장이 플러스 X방향 이쪽 방향으로만 딱 나오려면은 A가 똑같은 한 칸 한 칸 이렇게 딱 와야겠죠. 얘가 지금 2칸 간 거고 얘가 한 칸 한 칸 간 거겠죠. 그래서 위아래 방향 Y 방향은 다 사라지고 X만 남겠죠. 그럼 이 전하량은 멀어지는 방향이니까 플러스여야 할 거고요. 세기는 얘랑 똑같아야 하니까 그냥 플러스 Q가 될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P에서 ABC에 의한 전개장의 세기는 2루트 3 이제로이다. 자, 얘가 이제로예요. 얘도 이제로가 나오겠죠. C에 의한 거, A에 의한 거, B에 의한 건 2 이제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각도를 보면 지금 여기가 2분의 D고 얘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그냥 D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나갈 거고, 그럼 이 각도가 30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각도가 30도니까 여기가 이제로, 여기는 2분의 루트 3, 여기는 그냥 루트 3 이제로가 나오겠죠. 1대 2대 루트 3이니까 그게 절반이니까 하나 더 있어야겠죠. 그럼 총 2루트 3 이제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숫자 보고 각도 구하기. 그다음 A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루트 6 Q 이제로이다. 전기력은 Q1로 구하면 돼. 각각의 전기력 C랑 A랑 B에 작용하는 걸 따져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 자,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고 전하량이 Q일 때 우리가 전기장을 E의 제로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A가 봤을 때 얘가 플러스 Q고 얘가 마이너스 Q니까 A는 이렇게 전기장을 만들 거고 C는 이렇게 전기장을 만들 거죠.
거리 d니까 그럼 얘는 그냥 이제로 그대로 나와요. 근데 얘는 거리가 루트 3이에요. 루트 3이니까 제곱으로 가니까 얘는 3분의 2제로가 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써주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 텐데 얘가 1이고 얘가 3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은 9분의 1 더하기 1 해주면은 얘가 9분의 10이 되고 루트 씌워주면은 3분의 루트 10 나오겠죠. 그러면은 전기장은 3분의 루트 12제로고요. 곱하기 B의 전하량 EQ 해주면은 루트 6은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 하나고요.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시간 t가 0일 때 V0의 속력으로 1.5를 지난대요. 그리고서 쭉 가다가 점 점을 지날 때, 자, P점을 딱 지날 때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 V예요. 그냥 Y축 방향 속력이 없어요. 그 다음 시간 더 지나서 X축상에 4D를 딱 지날 때 플러스 Y로 V래요. 이번에는 Y축 방향 속력만 있고 X축은 속력이 없어요. 자, 맞는 거 골라라. 자, 지금 P에서 여기 X축 4D로 갔을 때 같은 시간 동안 X축 속도 변화량과 X축의 속력 변화량과 Y축의 속력 변화량이 똑같죠. X축은 V에서 0이 됐고요. Y축은 0에서 V가 됐어요. 그럼 X축 가속도랑 Y축 가속도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그 가속도를 우리가 A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등가속도 공식 세 번째 거 써주면 E, A, S는 D고요. 나눈 속도 빼기 점 속도니까 제곱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가속도 A는 2D분의 V제곱이 돼요. 그럼 A가 지금 X축에도 있고 Y축에도 있고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냥 루트 2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루트 2 곱해주면은 2분의 루트 2 맞습니다. 자, V0가 2V이다. 자, 가속도가 지금 X축은 지금 이렇게 이 방향이고요. Y축은 이 방향으로 해서 A 해서 루트 2A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가속도 직선 공식 세 번째 거 등가속도 공식 세 번째 거 써보면 X축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 속력을 우리가 V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E 가속도는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D분의 V제곱이고요. S는 3D가 되겠죠. 얘는 나눈 속도 제곱은 V제곱이고요. 처음 속도 제곱은 Vx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 계산해주면 D 2 빠지고요. D 빠지고요. 그럼 Vx 제곱은 4V 제곱이라서 Vx가 2V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2V고 Y축 방향 속력도 충분히 있죠. 그러면은 V0는 2V보다 무조건 크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O부터 P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V분의 3D이다. V는 Vx 더하기 AT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2V 더하기 가속도는 2D분의 V제곱이고요. T가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군요. 2V 마이너스 2D분의 V제곱이죠. 얘가 X축 가속도가 왼쪽 마이너스 X 방향이니까 그러면은 2D분의 V제곱 T는 V가 되고 V 나눠주고 T는 V분의 2D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입니다.